여러분, 혹시 드라이버만 잡으면 공이 매번 오비 아니면 해저드로 빠지진 않을까? 아니면 괜히 힘을 빼서 거리가 확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 들지 않으신가요? 이상하게 아이언은 괜찮은데 드라이버는 어딘가 모르게 손에 땀이 나고 티샷 하는 순간부터 이번엔 또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그럼 드라이버를 안 죽게 하려고 비거리는 포기하며 살살 쳐야만 할까요? 한번 이 표를 확인해 봅시다. 핸디캡별 얼마나 드라이버가 죽는지 확인한 표예요. 보기 플레이어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8.2%가 죽어요. 4번 치면 한 번은 오비가 난다는 거예요. 싱글 플레이어도 보면 17% 수준이에요. 5에서 6번에 한 번은 죽는 꼴이죠. 그럼 프로 선수는 어떨까요? 네, 0.3%입니다. 와, 대박이죠? 네, 3라운드에 한 번씩 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프로 선수처럼 드라이버를 죽이지 않고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 연습만 죽어라 하면 될까요? 아니요, 똑똑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말이죠. 이번 영상은 골프 다이제스트 영상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였죠. 그럼 죽지 않는 드라이버 만드는 전략적인 비법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관된 스코어를 만들고 싶다면 홀이 길든 짧든 오비가 있든 없든 항상 똑같은 속도의 드라이버 스윙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위험한 홀에선 살살 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유독 파5 홀에서 여기서 한 방 제대로 보내야지 하는 마음에 힘껏 휘둘렀다가 페널티 구역으로 공 보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실제로 아마추어 골퍼들은 멀리 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파5 홀에서 미스샷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골프 정말 골 때리죠. 근데 세계적인 프로들은 어떨까요? 로리 맥길로의 2년간 드라이버 샷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드라이버 샷 중 90%가 최대 볼 스피드 95% 범위 내에 아주 일정하게 분포해 있었어요. 스윙 스피드의 변화가 시속 몇 마일에 불과했다는 뜻이에요.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프로들이 의도적으로 힘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운동 학습 원리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다고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반복적인 동작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80%로 쳤다가 95%로 쳤다가 100%로 치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사실상 완전히 다른 스윙 3개를 연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면 우리 뇌와 근육은 아니 도대체 어떤 스윙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반면 항상 90% 정도의 일관된 스윙을 구사하면 우리 몸은 그 스윙 하나를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착 하고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하던 머슬 메모리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로리 맥길로이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의 동일한 스윙 템포와 리듬을 유지하죠. 어디 로리뿐인가요?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나,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좁고 위험한 홀이라도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일관된 스윙 리듬을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에요. 그 선수들 스윙이 홀에 따라서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무조건 90% 이상의 스윙으로 일관되게 휘두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좁고 위험한 홀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부드럽고 천천히 스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무조건 똑같이 휘두르라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들린다는 생각이죠.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상식이 바로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의 스코어를 갉아먹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살살 쳐야지 하는 생각은 오히려 자신감 없고 불안전한 스윙이 돼요. 몸통 회전은 멈칫하고 팔로만 툭 갖다 대는 스윙이 되죠. 이렇게 스윙이 감속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거나 다치는 등 타이밍이 완전히 무너져서 공이 좌우로 더 심하게 터져나가요. 이게 더 최악이죠. 정확도는 스윙 속도를 조절해서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관된 스윙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술로 하는 것이죠. 속도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몸의 회전, 발의 움직임, 클럽의 타이밍 등 모든 스윙 리듬을 망가뜨려 정확성을 해치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이거 정말 핵심이에요. 자, 그럼 앞서서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는 무조건 하나로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래서 스윙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티샷을 공략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딱 생기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하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저희 스윙 크루가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윙을 바꾸지 않고 샷을 바꾼다니 이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프로골퍼 다니엘 버거는 상황에 따라 티를 낮게 꽂는 블랙샷과 높게 꽂는 밤샷을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직접 말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로리 맥길로이의 드라이버 샷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같은 스윙인데도 발사각이 뚜렷하게 다른 3가지 샷이 있어요.
바로 낮은 샷, 기본 샷, 높은 샷이죠. 이걸 만드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티 높이였습니다. 자, 그럼 언제 티를 높게 꽂고 언제 낮게 꽂아야 할까요? 그 기준을 세계적인 교습가 스콧 포셋이 만든 65야드 룰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홀의 길이가 아니라 공이 떨어질 지점의 유효 너비를 보고 샷을 결정하는 거죠. 페어웨이를 딱 이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랜딩 존이 65야드, 즉 60m 폭보다 넓을 때와 좁을 때죠. 먼저 넓을 때부터 확인해 볼까요? 공이 떨어질 지점의 페어웨이와 러프를 포함한 공간이 아주 넓죠.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평소처럼 자신 있는 기본 샷을 치면 됩니다. 반대로 랜딩 존이 65야드보다 좁을 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랜딩 존의 폭이 확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티샷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바로 이때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바로 티를 낮게 꽂아 방향성을 확보하는 블랙샷을 구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티 높이만으로 구질이 바뀌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과학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바로 기어 효과와 스핀 로프트예요.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티를 높게 꽂으면 자연스럽게 어퍼블로우, 즉 상향 타격이 쉬워집니다. 이건 백스핀을 줄이고 발사각을 높여서 캐리 거리를 극대화해요. 벙커나 해저드를 훌쩍 넘길 때 쓰는 밤샷이죠. 반대로 티를 낮게 꽂으면 클럽이 수평으로 들어오거나 공을 살짝 눌러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스핀 양이 늘어나는데 이 백스핀이 공의 좌우 휘어짐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마치 총알처럼 더 직선적으로 날아가는 블랙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 전략의 교과서적인 예시가 누구일까요? 바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는 상황에 따라 드라이버 티를 롱티와 숏티로 구분해서 쓰는 걸로 너무 유명해요. 또 로리 맥킬로이도 퀘일 할로우 코스에서 맘샷으로 벙커와 나무를 완전히 넘겨버리며 우승했던 장면은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줘요. 또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디오픈 챔피언십에선 선수들이 바람을 뚫기 위해 낮고 빠르게 깔아치는 스팅어샷도 로우티의 극단적인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는 프로도 아닌데 괜히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더 망치는 거 아니야? 또는 내 친구는 티를 막 5, 6cm씩 엄청 높게 꽂는데도 똑바로만 잘 치던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마이 골프 스파이에서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데이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순히 티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티에서는 거리가 늘었고 낮은 티에서는 방향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즉, 이거는 프로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었어요. 보통 40mm 내외가 거리와 방향성을 모두 잡는 가장 이상적인 높이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5, 60mm씩 티를 꽂는 분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꼭 보여주세요. 결국 모든 건 복잡하게 스윙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을 놓는 셋업을 1에서 2cm 조정하는 것 뿐이에요.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과를 얻는 방법이죠. 이 정도면 거의 치트키 수준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필드에서 티 높이 조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보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일관된 스윙과 전략적인 티 높이 조절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필드에서 어떤 스윙을 해야 하고 어떤 샷을 구사해야 할지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왜 이렇게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한 스윙이 필드만 나가면 매번 다르게 느껴질까요? 왜 연습장에서 좋은 감각이 다음날이면 사라지는 걸까요? 바로 내 몸과 클럽을 잇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인 그립이 매번 미세하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티 높이처럼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게 저렇게 구질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듯 그립도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슬라이드, 페이드를 가르는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또 그립을 잡을 때마다 이게 맞나 하는 작은 불안감, 다들 한번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 작은 불안감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가 필드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립에 확신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손과 발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요. 그럼 스윙은 경직되고 클럽 헤드가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다니죠. 결국 오늘 배운 모든 좋은 전략과 기술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그립으로 공을 100개, 200개 치는 건 돈과 시간을 들여 나쁜 습관을 내 몸에 문신처럼 새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스코어를 망치고 골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죠. 만약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립을 잡을 때마다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언제나 프로처럼 완벽하고 동일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스윙에 자신감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 배운 모든 기술들을 필드에서 100%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저 막연히 연습만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선수들은 올바른 피드백을 통해 연습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습 효율을 바꾸고 그립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하나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장착하는 가장 정직한 코치,
바로 휴버그립 2입니다. 휴버그립 2 뭐가 좋은지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장갑의 그립 가이드라인과 패드는 그립을 잡을 때마다 이게 맞나? 라는 의심에 네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매번 시각적으로 답을 줘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올바른 그립 위치를 감각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히겠죠. 또 여기 손바닥에 있는 그립 홀더는 불안해서 클럽을 꽉 쥐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요. 이거 사람들이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힘을 빼고도 자신감 있는 스윙이 가능해지고 이게 일관된 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일반 장갑보다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사서 조금 쓰다가 찢어버리는 장갑 여러 개 쓰는 것보단 휴버그립 2 하나 사서 오래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일걸요. 게다가 레슨비도 아껴줍니다. 내구성을 10배나 높이고 한 달 내 구멍 나면 100% 교환까지 가능하게 만든 이유도 단기적인 소모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프 여정에 오랫도록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결국 좋은 스윙은 좋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은 단단한 기초, 즉 완벽한 그립에서 시작되죠. 만약 여러분의 골프가 한 단계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제는 스윙의 결과가 아닌 그 시작점인 그립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죽지 않는 드라이버를 만드는 핵심을 알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뭐였죠? 첫 번째는 스윙은 늘 일관되게 90에서 95%로 하는 것. 두 번째, 티 높이를 다르게 해서 구질을 바꿔 티샷을 공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다음 연습장 가셨을 때 꼭 나만의 90% 스윙을 찾아보세요. 또 티 높이도 바꿔가면서 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다 보면 분명 여러분만의 스윙 실력이 몸에 새겨질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들이 즐겁게 스윙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